만약 20대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되는 거 11가지 모아봤어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무조건 내 가치를 높여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기획도 조금 하고 디자인도 조금 하고 영업도 조금 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와, 이것저것 다 잘할 줄 아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칭찬처럼 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일은 저 사람한테 맡겨야 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요.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70점씩 해내는 사람이라면 그걸 80점으로 조금씩 올리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를 150점, 200점까지 끌어올리는 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부족한 능력은 배울 수도 있고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나만의 확실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쉽게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내 가치를 높인다는 건 단순히 색을 하나 더 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사람인가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에게 무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많은 걸 애매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분명하게 높여온 사람이니까요. 둘째, 빠른 성취가 저주인 이유를 따라야 된다. 빠른 성취라는 것은 내 실력이 완전히 쌓이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린다는 거 겉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나오고 콘텐츠 올리자마자 반응이 터지고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이 내 실력 때문인지 운이 좋았던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초반에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나는 감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마치 파도 타듯 서핑을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초반에 너무 쉽게 성취를 맛본 사람은 처음으로 곡선이 내려갈 때 생각보다 쉽게 멘탈이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왜 갑자기 안 되지?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도박이나 주식에 빠지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처음에 돈을 잃은 사람보다 오히려 처음에 돈을 딴 사람이 더 깊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왜냐면 그 첫 성공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으로 초반에 돈을 번 것이 제 실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후에 돈을 되게 크게 잃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한번 반짝이는 성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성취와 풍요는 지속적인 풍요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풍요는요, 운의 기대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운으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그 운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초반에 빨리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와도 들뜨지 않고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의 본질의 실력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빠른 성취가 축복이 되려면 그 성취를 감당할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실력이 없을 때 빠른 성취는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 보면 우리들은 쉽게 부러워하죠. 좋은 차, 좋은 집, 높은 연봉, 화려한 직업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은 짧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봤을 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라는 걸요. 돈이 많아 보여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행복하기 어렵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되게 평범해 보여도 나의 일을 꾸준히 해내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더 비싸 보이는 거, 더 화려해 보이는 거, 더 빠르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건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태도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무엇이 더 멋있어 보이는지보다 무엇이 나를 오래가게 만드는지를 봐야 돼요. 잠깐의 박수보다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고 남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쌓아온 시간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믿는 힘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다. 제가 20대 때는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6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후로는 소개팅도 100번 채워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내 인생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외로움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냐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처음에는 친해 보였던 사람도 상황이 바뀌면 멀어질 수 있고 매일 연락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상대가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계속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내 행복을 전부 맡기거나 내 외로움을 전부 해결해 주길 바라거나 내 마음을 늘 똑같이 알아주길 기대한다면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들과 천천히 깊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기보다는요, 내 삶의 중심을 먼저 세우고 그 곁에 오래 남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5번째,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20대 때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저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행동이 가볍고,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고, 저 사람은 맨날 잘난 척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사람을 정말 잘 보는 줄 알았어요. 남들의 단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콕콕 찝어내는 게 꽤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유독 거슬려 하는 모습들 중에서 사실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의 여유가 잘난 척처럼 보였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상대방의 자신감이 거슬렸고, 내가 계산적이니까 상대의 작은 그 이익 추구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결국 저는 바깥에서 남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 불편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만 유독 크게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내 안에 열등감이 많으면 남의 성취가 불편하게 보이고, 내 안에 불만이 많으면 어디를 가도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타인의 작은 일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도 봐야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불편하게 느끼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비슷한 패턴이 계속 걸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것이 곧 나일 때가 많고 내가 계속 발견하는 세상이 결국 내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모든 것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이 생기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멀어지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실패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일이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누군가는 실패를 만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실패 속에서 이 방식은 성공의 방식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힌트를 얻습니다. 누군가는 거절을 당하면요, 자존심 상해 하고 이렇게 멈춰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거절을 통해서 내 제안이 부족한 면이 있구나, 어떻게 수정해야 이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이렇게 내 제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죠. 누군가는 위기를 만나면 도망갈 이유를 찾고요.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다음 단계로 갈 기회를 발견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요,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라는 건 항상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문제로 오고요. 때로는 억울한 상황으로 오고요.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건의 모습으로도 찾아와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기회를 발견하려면 먼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기보다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좋은 일이 기회다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할 때
맞죠?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편한 상황에서만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도 배울 것을 쏙쏙 골라내는 사람이니까요. 7번째,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누군가는 그 일을 상처로 남기고 누군가는 그 일을 자산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똑같죠. 누군가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다음에는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도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리됐네 라고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내가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도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나쁜 일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이건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나를 망치는 증거로 볼 것인지 내가 더 성장하는 힌트로 볼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늘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해석만큼은 내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결국 더 멀리 가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자기 편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소득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 말을 소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안 좋으면 쇼핑하고 답답하면 여행 가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소비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위한 소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로만 삶의 만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안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소득의 길을 넓힐 수 있는지, 내 시간 말고 결과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내 능력에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행할 때 몸값, 소득은 올라가는 겁니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능력은 내 삶의 선택지를 계속 넓혀줍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돈을 쫓는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킬 힘을 갖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니까요. 9번째, 속도전보다 방향전이 훨씬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면 그 속도는 오히려 나를 더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10대 때는 우리 대부분 비슷한 길을 가죠.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정해진 기준 안에서 누가 더 빨리 경쟁하는지, 빨리 성적이 오르는지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때는 속도가 꽤 중요해 보여요. 누가 더 빨리 성적 올리는지, 누가 더 빨리 인정받는지, 누가 더 빨리 나아가는지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각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진짜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벌어져요. 남들보다 빨리 취업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내가 오래 가고 싶은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도착했냐가 아니라 내가 도착한 곳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조금 느리게 가도 결국 쌓여요. 하지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속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남들의 속도에 흔들리기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생각 없이 빠르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면요, 조금 늦더라도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번째,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뭐가 뜰지, 어떤 시장이 커질지,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 이런 예측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우리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예측하는 것들 정말 맞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틀리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라고 해서 미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모든 변수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았던 게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예측만 듣고 있으면요, 계속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좋아 보이고, 누가 위험하다고 하면 무서워지고, 누가 끝났다고 하면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직접 실행해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작게라도 해보고, 컨텐츠가 통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올려보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발로만 떠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진짜 데이터는요, 남의 예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사람들이 무엇을 반응하는지 알 수 있고, 해봐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고, 해봐야 이 길이 계속 갈 만한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실행해보고 그 실행을 통해 얻은 찐 경험을 나만의 성공 데이터로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생각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 고민이라면 정말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그 고질병 개선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매일 비슷한 패턴 반복하면서 내 삶이 항상 막막하다면요, 하루 3명 한정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런데 제가 11가지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20대 분들이라면요, 오늘 제가 공유한 것 중에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킬게요,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30대 이상이라면, 만약에 내가 20대라면 나 이거는 꼭 할 거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